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신세계입니다. 자, 신세계 저 굉장히 많이 본 영화입니다. 걸출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나오죠. 최민식 배우님, 이정재 배우님, 황정민 배우님, 박성웅 배우님, 그 외에도 여러 걸출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작품인데,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보면 첫 장면이 최이사라는 사람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이자성이 있습니다.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고 최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진짜 그 경찰 아니라고, 그 짜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영화 흐름 자체가 경찰 조직이랑 깡패 조직 이 사이에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예요. 최이사는 시멘트 담금질을 당하고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석동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이자성이 속해 있는 골드문이라는 그룹의 회장인데, 석동출 회장이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긴급하게 이사들이 모여요. 정청이라는 인물, 정청은 해외에 있다가 중국에 있다가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회장이 결국 죽어요. 석동출 회장이 수술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죽어요. 장례식장 현장인데 불청객들이 찾아오죠. 누구냐? 이 경찰들이 찾아오는데, 이중구라는 골드문 사람이 있어요. 얘는 이중구가 경찰들한테 되게 모질게 대하면서 꼽을 주고 있는데, 강과장, 경찰이에요. 강과장이라는 인물이 막습니다. 그거를 전혀 이중구한테 쫄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중구가 자꾸 왜 이렇게 우리 일에 간섭을 하냐 그랬더니 강과장이 너네 깡패 새끼들 지켜보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약간 긴장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왜 이 골드문을 자꾸 건드리느냐? 경찰 쪽 브리핑 상황이 나오는데, 골드문이라는 회사는 원래 깡패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네가 조직이 커지면은 마피아처럼 될 우려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석동출 회장이 죽은 이 시점에 경찰들이 후계자 선정에 개입을 하겠다. 이것이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제목이 신세계죠. 누가 후계자가 될지를 약간 등급화를 해서 서열상 3위 정청은 화교 출신이고 중국 쪽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능력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4위가 이중구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약간 목표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느낌이에요. 2순위는 장숙이라는 사람인데 얘는 약간 늙어가지고 힘이 빠졌어.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정청과 이중구의 싸움이다 이거지. 여기에 경찰이 개입을 하겠다. 이것이 신세계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 경찰 간부 중에 한 명이 물어봐요. 너네 이거 자신 있냐? 했는데, 왜냐면 이거 깡패 조직을 들쑤시는 거니까 경찰이 그래도 엄청 큰 조직인데 되게 멋있게 말을 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명대사 중에 하나. 주인공이 이자성이잖아요. 이자성은 정청의 오른팔이야. 둘이 굉장한 형제 같은 사이다. 둘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송지효 씨가 나와요. 송지효 씨는 경찰 쪽 인물. 근데 그 자리에 이자성이 들어옵니다. 이자성은 경찰이었던 거야. 경찰인데 비밀 임무로 이 골드문 조직에 7년째 잠입을 해 있는 거예요. 이자성은 이제 석 회장이 죽었으니까 자기 임무가 끝난 줄 알고 드디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송지효가 새로운 임무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자성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강과장을 찾아갑니다. 강과장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번 그 후계자 그거까지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성은 이제 안 한다고, 뭐 자기 못 하겠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영화 처음에 나왔잖아. 경찰에 뿌락진 게 걸려서 그냥 얘는 시체로 만들어, 그냥 뒤가 없어. 깡패 조직이니까. 자기 그 불안감, 그 줄타기를 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랑 이 깡패 사이에서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 줄타기를 7년째 하고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이. 근데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강과장은 그래 뭐 그럼 하지 마라,
근데 네가 경찰이었던 걸 알면은 걔네가 너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재성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제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가는데, 회의 자리예요. 회의 자리, 이사회 자리인데 후계자를 정해야 되잖아. 왜냐면은 이런 큰 기업의 회장이 공석이라는 거는 이 조직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회장을 빨리 정해야 된다. 후계자를 빨리 정해야 된다. 정청이 3위고 이중구가 4위잖아.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아. 왜냐면은 골드문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에 있었던 애들이고, 자리가 끝나고 정청이랑 이재성이 같이 내려가는데 주차장에서 이중구가 운전을 엄청 험하게 해서 그 정청이랑 이재성 서 있는 데를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속도를 확 높여서 갔는데 이재성이 정청을 이렇게 딱 맞고, 정청이 위험하니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거야. 얘는 경찰인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정청은 이걸 보고 또다시 이재성을 다시 신임을 하고, 아무튼 둘이 엄청 끈끈해. 엄청 끈끈한 사이야. 네, 정청은 이제 석동출 회장이 죽기 전에 하던 비즈니스가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 사이에 이재성이 송지효를 다시 만납니다. 이재성한테 아이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재성 부부한테 아이가 생겼는데 그게 아들인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미 강 과장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재성이 그걸 듣고 송지효한테 내 쪽에도 사람 심었냐고, 이번엔 또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냐 막 물어보는데, 송지효는 묵묵부답이야. 자기는 알려줄 수가 없대. 기밀 사항이라. 그래서 이재성이 점점 미쳐가는 거죠. 하다못해 저 깡패 새끼들도 나 믿는데 왜 너네는 날 안 믿어주냐? 너네한테 난 뭐야?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난 경찰이잖아. 너네랑 같은 편 아니야? 미쳐가는 거예요. 이재성도 점점 미칠 노릇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도 점점 헷갈려가고, 깡패 새끼들은 오히려 나를 믿는데 경찰들은 나를 안 믿어. 미칠 노릇인 거죠. 그리고 이중구는 굉장히 여우 같은 인물이에요. 조직에 지분이 좀 많은 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내 쪽으로 뭐 몰아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 늙은이들도 약간 자기 챙길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없냐? 이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심스럽게. 이중구가 뭐 없냐?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그리고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회장님이 과연 사고로 죽었을까? 효과적이죠, 이 늙은이들한테. 늙은이들이 단단히 겁을 먹고 이제 이중구 쪽으로 회유가 되는 모습. 그리고 정청이 이제 중국 가려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형사들이 붙잡습니다. 강 과장이 정청을 딱 붙잡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자기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이걸 주면은 정청은 회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중구에 관한 정보를 넘기면. 근데 정청은 되게 멋있는 인물인 게 그런 식으로 더럽게 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조직이지만 이거는 우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중구를 넘기지 않았어. 정청도 답답할 노릇이에요. 지금 벼락지들을 속아낸다고 속아내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 자료들은 자기들 내부에서밖에 없는 자료고, 자기도 모르는 자료도 있고, 오늘 내가 비행기 언제 타는지는 또 어떻게 알았냐. 정청이 이번에 뿌리를 뽑으려고 이 중국 해커들한테 강 과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강 과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자기 손에 들어오면은 벼락지들을 다 쏟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중구가 체포가 됩니다. 영장이 나와서 강 과장이 이중구를 체포를 해요. 이중구는 정청이 자기를 찌른 줄 알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이 자료들이 골드문 내부에 있는 자료들일 텐데 자기를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이 정청이니까. 정청은 이중구가 없으면은 회장이 당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장면에 이재성 와이프가 나옵니다. 임신한 상태죠. 근데 강 과장이랑 통화를 해. 사실 알고 보니 이 이재성의 와이프조차 강 과장이 심어놓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재성의 와이프는 원래 술집 여자였고 아버지가 감옥에 있었어. 그래서 그 아버지를 빼내기 위해서 강 과장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이재성은 그걸 모르잖아. 그 사실을 몰라. 강 과장은 또 이재성 와이프한테 협박을 해요. 너가 사실은 내가 심어놓은 사람인 거 알면 이재성이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강 과장이 어떤 캐릭터인지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별로 안 가리는 거야. 이 다음에 또 정청이 한국에 돌아와요. 한국에 돌아와서 강 과장을 만나서 선물을 주면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물을 까보니까 다 안에 돈 봉투가 들어있었어. 강 과장이 다 치우라고. 나는 깡패 새끼들 돈 안 받는다. 비리가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더러운 돈 안 받는 그런 형사다. 그리고 이제 정청이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중국 쪽에 강 과장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잖아. 그걸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고 이재성한테 전화를 합니다. 인천 창고로 와라. 인천 창고가 어디냐?
첫 장면에 최이사를 시멘트 담가가지고 바다에 빠뜨렸던 잔인한 짓을 하는 그곳에 이자성을 부릅니다. 과연 이자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인천 창고로 끌려간다. 이거는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동안 뿌락지들을 같은 방법으로 거기서 시멘트 담궈가지고 바다에 뿌렸으니까. 과연 이재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골드문의 후계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신세계 막 경찰과 깡패 이런 잠입 수사에 대한 원조격인 영화가 있죠. 무간도라고. 홍콩 영화예요. 홍콩 영화 무간도를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해서 만든 영화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간도 자체가 재밌어. 일단 무간도는 어떤 내용이냐, 경찰은 깡패 조직으로 잠입을 하고 깡패 조직에서는 경찰로 만들어서 잠입을 하고, 이런 영화예요. 무간도는. 신세계는 그러니까 무간도를 모르고 봐도 너무나도 재밌는 영화. 가장 중요한 게 캐릭터들이 너무 다 개성이 뛰어나고 확고해. 아까 강과장 같은 캐릭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위해서 뭐 하는 비열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더럽진 않아. 뭐 깡패들 돈 안 받고, 그리고 정청도 누구보다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런 양아치 같은 느낌인데 자기 사람을 너무 잘 챙겨. 이중구도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약간 강과장 같은 느낌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장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묵직해. 가볍지 않아.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다 보니 캐릭터가 매력적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명대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신세계 안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신 장면이나 명대사가 많잖아요. 뭐 엘리베이터 장면이라든가. 추천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 한국 영화도 재밌는 거 많은데 좀 아껴놓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느와르물의 어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진짜 여운이 있었고요. 왜 정청은 이자성을 이렇게 아낄까? 라는 거를 마지막에 보여줘. 마지막 장면으로 납득이 돼요. 이정재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죠. 힘든 역할이거든. 잠입 수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줄타기를 하는 거야. 목숨을 가지고. 뭐 하나 삐끗하면은 자기는 그냥 죽는 거야. 이런 불안한 일을 7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망가지잖아요. 그런 내면 표현을 굉장히 연기로 잘하셨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사실상 킬링타임용으로 이만한 영화가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유의할 점, 대사가 좀 선정적인 게 많고요. 자극적인 장면이 많아. 깡패가 주로 나오는 영화니까 되게 자극적인 장면이 많고 선정적인 대사가 많다. 이 정도, 이런 거를 좀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은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런 게 워낙 많아서.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영화 신세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니까 다들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신세계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또 꼭 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OTT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금요 명절선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